안녕하세요. 청년도서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 제목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에리 프롬이고요. 저는 표지했다. 사랑의 기술에 진정 사랑하라. 사랑은 없는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에서 발췌한 사랑은 자유의 소산 이라는 문장을 적어놨어요. 책은 물질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지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책들이 책을 과감하게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전자책에서 만나게 됐었는데요. 최신으로 나온 표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또 이 책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요. 저는 종종 종이만 모아놓는 쓰레기장에 갑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시는 이제 아파트 모든 세대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헌책방에 가면 이 책도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곳에 출연해 주시면 제가 주워서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의 이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롬의 주요 저서들을 읽어보면 그 사상의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휴머니즘의 정신이 짙게 깔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신프로이트 학파에 속하는 프롬은 190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여기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과연 기술이라면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체험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운만 닿으면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감정인가?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을 얻기 위해, 즉 주위의 사람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 대부분은 인기와 성적인 매력이 결합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의 발견이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같은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발전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20세기에 와서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의 행복이란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볼 때 느끼는 드릴과 또 구매할 수 있는 기분,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매력 있는 여자 혹은 여자에게 있어서 매력 있는 남자란 구매욕을 돋구는 경품인 것이다. 매력이란 보통은 퍼스널리티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좋고 멋진 포장을 의미한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놓으면 통찰의 시기가 저에게도 찾아오겠죠.
그 시대의 유행이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든지 사람들을 매력있게 한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기술인 것과 같이 사랑도 기술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과정과 같은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곤란하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거의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은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외의 문제, 즉 이전의 나의 저서들에 표현된 사상의 되풀이를 피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자유에서의 도피, 인간을 위한 인간, 잊어버린 언어. 익숙한 독자들은 이와 같은 나의 저서들에서의 사상을 사랑의 기술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기술은 결단코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에는 이전에 밝힌 사상을 능가하는 여러 사상들이 나타났으며 무척 지당한 일이지만 오래된 사상이라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한 주제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얻게 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나의 이전의 몇 가지 저서에서 제시했던 사상을 다루며 더욱 발전시키려고 했다. 자유에서의 도피에서는 필자는 자유 문제, 가학증, 피학증, 그리고 파괴성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동안 필자는 임상적인 경험들과 이론적인 사색들을 통하여 자유와 공격성, 그리고 파괴성에 관해 깊은 이해를 보이게 되었다. 필자는 인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공격성과 해로운 파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죽음에 대한 사랑, 그것이다. 사랑의 기술에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한 주제였으나 이 책의 주요한 주제는 사람의 파괴하는 능력, 인간의 자아도취 및 근친상간적인 고착이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지만 사랑의 문제는 보다 새롭고 폭넓게 검토한다. 다시 말해서 삶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나는 삶의 사랑과 독립심 그리고 자아도취 극복이 성장의 증세군을 형성하는 반면에 죽음에 대한 사랑과 근친상간적인 공생 그리고 악성의 자아도취는 쇠퇴의 증세군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책에 나타난 사상은 정신분석학자로서의 나의 임상적 작업의 모든 결과이지만 임상기록은 대부분 생략을 했다. 나는 휴머니즘적 정신분석의 이론과 치료법을 다루게 될 보다 큰 기술에서의 이 같은 기록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유, 결정론, 양자택일에 대한 장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아끼지 않은 폴 에드워즈에 감사를 드린다. 에리히 프롬.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과연 기술이라면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체험하게 되는, 다시 말해 운만 닿으면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감정인가? 이 작은 책에서는 사랑은 기술이라고 전제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란 물론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인들이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많은 영화를 관람하고 또 이런 사랑을 읊는 수많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이한 태도는 몇몇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전제는 홀로 또는 합쳐져서 이견을 뒷받침해준다. 우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문제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랑스러워지는 방법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 놓쳤지만 이렇게 코멘트를 날짜와 함께 남겨놨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다 라고 남겨놨네요. 또 저는 독서를 할 때 인덱스를 달아요. 그렇지, 인덱스를 따라가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평등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 책이 성평등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평등은 막연한 동일성, 즉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같은 오락을 즐기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다. 저는 마음이 개운해지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대개 진보의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과, 다시 말하자면 남녀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인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나는 남녀평등권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긍정적인 면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것은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의 일부이다. 남녀평등은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이제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정신에서는 성이 없다. 계몽주의 철학의 명제는 일반적 관습이 되었다. 또 페이지 37페이지에 존경은 오로지 자유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제가 이스라 작가의 저서 중에 그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사람이라 이스라 작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녀의 글을 접하진 못했어요. 이상하죠? 그 열정과 자유의 정신과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본받고 싶은 비주얼이었나봐요.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번 장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한 게 눈에 확 띄죠? 뭐라고 써져 있을까? 6월 6일이었나봐요. 서로가 축복할 때 은사가 발견되고 은사가 발굴되면 은사는 개발된다. 천국의 거울. 이 글을 제가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심리학 책을 보면서 이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말로 풀어내려면 그 책이 필요한데 미러링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천국의 거울로 또 황금률로 상대를 들여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16개 언어를 구사하는 작가의 책이 있는데 그녀가 러시아어를 배울 땐 그 사상과 그 정치적 색상이 이유라고는 말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아직 문학을 깊이 있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여기 딱 기록을 해놨네요. 깊이 파고들어 껴안아주는 사랑, 문제를 해결해주는 디자인적인 사랑. 이제 디자인이 문제를 이제 세바시에서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그 창의와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동의를 일으키는 제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 41쪽에 심리학은 과학으로서 그 한계가 있으며 신학의 논리적인 진술에 의한 귀결이 신비주의인 것처럼 심리학의 궁극적인 귀결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심리학은 과학적이라고 심리학 개론에서 본 것 같아요. 혹시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영상을 읽는다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 그리고 가장 성숙한 건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를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박사 이름이 알버트 시바이저래요. 시바이저. 전 최근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적 가치의 근거가 돼주는 게 페이지 49쪽에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즐겁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 도취와 자기 본의의 상태에 의해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의 감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 참여감, 일치감을 느낀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타심, 자기 본의성, 복지인의 삶이 축복이라고 저희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본의성은 세월이 필요한데 나이 값을 하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아버지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고. 또 핵심 문장은 50페이지에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곧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경우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그래서 저는 신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아직 이 책을 다 읽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 읽어드린다기보단 같이 읽어나갈 가치에 대해서 50페이지 정도 읽으니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추천작입니다. 제가 언제 이 책을 다 읽어내려갈지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누렸던 자유의 시간들을 각자의 삶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책의 문장들에 대한 질문이나 답을 하는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같이 읽어보아요. 이상 청년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